이제 아내분과의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은 우리 남편 성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나? 병원에 가보자고 할까? 그러다가 우연히 그 남편이 보관하고 있는 이런 손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상자 안에서 어떤 물건을 꺼냈는데 그 안에 USB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내 남편은 바람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살짝 그 휴대폰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SNS로 누군가와 DM을 막 주고받아요. 그 상대가. 이범수 씨 이혼 사건 관련해서 이훈진 씨가 이제 자주 그 폭로하는 그런 SNS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 멘트 중에 칠순 노모의 통장을 털어서 어떤 이범수 씨의 경제적인 위기를 넘기기도 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모께서는 우리 모친에게 딸 가정교육 잘 시켜서 보내라 뭐 이런 막말, 하대하는 듯한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해서 어머니께 뭐 면목이 없고 너무 송구하다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이범수 씨가 2003년에 결혼했다가 5개월 만에 파경을 하게 됐던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이제 결혼을 하고 보통은 이제 분가해서 따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상황이었었대요. 그런데 이범수 씨는 영화 촬영 때문에 정말 몇 달간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이제 고부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파경에 이르게 됐다. 당시에는 이범수 씨가 뭐 기자회견을 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모친이 그 며느리에게 그 밥상 차리라 뭐 이런 말들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서도 이제 그 시모가 며느리 탓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쓰이면서 이거 고부 갈등 그리고 그 중재하는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부 갈등이 또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변호사님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사례가 좀 많습니까? 네, 많죠. 그러니까 뭐 고부 갈등도 있고 장서 갈등도 있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제 고부 갈등 사례는 이 남편분이 마마보이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사별해서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뭐 그 신혼집이 프리 패스인 거예요. 비밀번호를 그냥 알고 막 수시로 드나드시는 거예요. 진짜 섬뜩했던 게 아내분이 이제 새벽에 자다가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떴는데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인기척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그 부부 침실 옆에 화장실에 이렇게 딸려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난 소리였고 시어머니가 그 화장실 다른 화장실도 있는데 굳이 그 부부 침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서 남편의 속옷을 빨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땡땡이는 내가 해주는 반찬 먹어야 된다. 우리 땡땡이는 속옷도 내가 다 챙겨줘야 된다. 우리 땡땡이는 이러면서 그 통장 관리까지도 시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이 남편한테 말을 해도 너 왜 그러냐. 우리 엄마도 좀 잘해라. 우리 엄마가 아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외롭게 사셨는데 하면서 아내 말을 안 듣고 엄마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에게는 사실상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 엄마와 나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까지 그 가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원 가정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올감이라는 그 영화 수준으로 거기 보면 진짜 뭐 성인이 된 아들 목욕을 시어머니가 막 때밀어주고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급으로 그러니까 그냥 효자의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막 질투하는 삼각관계, 기묘한 삼각관계가 되는 그런 정도의 사례도 실제 있습니다. 이훈진 씨가 이범수 씨의 유책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듯한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를 채우면서까지 보관하려고 했던 어떤 것들, 양말 속에 보관했던 휴대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가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부정행위라거나 이걸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느낌적으로 좀 저 사람이 뭔가 찝찝한 뭔가를 했다라는 어떤 가치 평가 정도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쌍방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좀 실제로 그런 좀 기괴한 이중생활 같은 사례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건 이범수 씨 사건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 제가 15년 동안 겪었던 이혼 사건 중에 가장 엽기적인 기묘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분이 고위직이셨고 이제 대외적으로 많은 명예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점잖고 호인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제 아내분과의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은 우리 남편 성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나? 병원에 가보자고 할까?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난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부부관계 자체는 안 하는. 그래서 내가 성적 매력이 떨어지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남편이 보관하고 있는 이런 손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상자 안에서 어떤 물건을 꺼냈는데 그 안에 USB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더니 아동 포르노,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 동영상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 남편분이 사실은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에서 만족을 못 느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은밀한 방식으로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동이 착용했던 속옷이라든가 그런 물건들, 로디타 증후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소품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혼자만의 약간 만족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 진짜 아니거든요. 지어낸 얘기 아닌데 또 이제 기괴한 사건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남편이 밤마다 자꾸 이렇게 휴대폰을 잡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놈이 바람이 났나? 내 남편이 바람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살짝 그 휴대폰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SNS로 누군가와 DM을 막 주고받아요. 그래서 니 딱 걸렸다. 이거 어떤 X인지 어떤 상간녀인지 알아내야겠다 하고 딱 봤는데 그 상대가 남자였어요. 성적 취향 자체가 달랐던 거죠. 이런 사건들이 떠올라요. 근데 저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제 원고 측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피고가 죽일 놈이고, 피고 측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원고가 비정한 막 엄마고 무책임한 아내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굉장히 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요. 가사조사 보고서라는 거 보면은 그래요.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피고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진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범수 씨 입장에서는 곧 뭐 범죄도시 4편 이런 것들이 이제 개봉 전이기 때문에 그 영화의 홍보나 흥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중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그 말이 진실일 거라고 경거망동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특히 또 자녀분들에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